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는 안 할 거예요, 제 생각에. 사과는 안할 유감 표명 것이다. 정도로 할 유감 거예요. 표명 정도 한다. 그러면서 또 어떤 그 몰카인가 그 뭐죠? 취재 윤리 얘기 이런 걸 같이 함정 막 취재. 하면서 또 변명도 같이 할 겁니다. 아.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예. 이미 그렇게 변명해서 또는 사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의 사건들이 아니다. 이것은 거의 게이트다. 이거는. 아. 예, 그렇기 게이트다. 때문에 예, 그거는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아. 예, 이 저 핸드백 문제도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예. 거기서 대가관계까지 있으면 뇌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만 있는 게 고속도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 누가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맨날 하는 말투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 이 자기가 어떤 혐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동영상까지 있고 다른 어떤 혐의까지도 막 있는데 그것을 사과하고 그냥 수사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현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부터 복당 제안을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죠. 그래서 이현주 전 의원의 또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진 교수님, 박 실장 인사 나눠주시고. 네, 일단 안녕하세요. 대표님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받으신 게 언제였던 거죠, 의원님 그러니까? 엊그제 받았죠. 엊그제. 네. 그 이후에 만나셨던 겁니까? 아직 안 만났어요. 아직 안 네, 만나셨어요? 이게 좀 25일 만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안들도 그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예. 조금 이렇게 숙고한 다음에 그래서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하.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왜냐하면 이게 예. 공개가 안 됐으면 모르겠는데 다 알려져서 이게 부담이 좀 되죠, 만나는 거가. 네. 그러면 이제 복당 제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네, 사실인 거죠? 네. 근데 복당 의사는 아직 확정이 되신 건 아닌.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음. 네. 아니 근데 좀 그렇잖아요. 민주당에 나오셔가지고 국민의당 가셨다가 바른정당 가셨다가 국민의힘 다시 가셨다가 민주당으로 돌아오시면 이게 사이클링 히트거든요. 그러니까 그랜드 이제 슬램이고. 그래서 고민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사실 새 정치 한다고 중도 정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거 같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국민의당이든 뭐 바른미래당이든 해서 이게 잘 안 됐고 뭐 어쨌든 안철수 대표랑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보수 변화를 바라면서 어쨌든 국민의힘에 했는데 여기까지 이제 보면 그래도 웬만한 이제 큰 정당들은 이제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제가 사실은 제3신당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제가 어디에 몸을 담는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다 경험해보고 그 결과 나는 그래도 이 길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제 만약에 민주당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래도 내 친정에서 여기서 어쨌든 뭔가 변화도 하고 뭔가 내가 생각했던 이런 거 여기서 하는 게 나한테 편한 것 같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예.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3신당에 합류하는 문제도 어쨌든 과거에 해가지고 실패한 거를 쭉 봤잖아요. 그렇죠. 약간의 트라우마도 있는 거고. 예. 그런데 여기도 이제 약간 주저주저 하게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민주당 합류하는 문제도 예를 들어서 그 윤석열 정권 어떤 심판 또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문제에 대해서 견제하는데 힘을 보태고 심판하는데 힘을 보태고 함께하고 연대하고 이거 다 이제 공감하는데 예. 당에 다시 몸을 담는다. 이것은 상당한 각오와 또 제 나름대로 생각의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당을 고민이 되죠. 새로 이제 복당 이런 고민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이번 4월 총선에 출마에 대한 염두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출마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출마를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올 때 지금 이제 이 탈당을 이제 하면서 예. 정말 이거는 더 이상 네. 희망도 없고 그러면 나는 출마도 하기 싫고 예. 그냥
정치에 대해서 잠시 좀 접는 게 좋겠다 네네. 이런 생각까지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뭐 선언한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얘기를 주변에도 좀 했고 아, 그런데 다시 또 마음 먹고 그래서 출마도 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출마를 안 할 거면 굳이 복당을 지금 할 이유는 없겠죠. 의원님이 그 그래서 이준석 그런 문제의식이다라고 한다면 이준석의 개혁신당으로 가는 게 맞지 않았나요? 저도 두 분이서 계속 뭐 토크쇼도 같이 다니고 그러길래 당연히 글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왜 거기 합류를 안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한 거죠. 음. 이제 분명히 보면 비슷한 부분도 많고 그래서 한번 같이 해보자 예. 이런 거 있었는데 예. 어떻든 뭐 제가 여기서 어떤 문제를 또 얘기를 막 하면 저는 아. 응원하는 입장에서 함신당 어쨌든 응원 입장에서. 네 응원하는 입장에서 자세히 얘기하긴 그렇지만 아하. 과거에 바른미래당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어쨌든 뭐 예. 제가 주도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가 이제 계속 겹치면서 아하. 이렇게 갔을 때 이게 그러면 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음흠. 불안감도 있는 거고 아하. 이제 확신이 부족한 거죠. 근데 예. 이런 상태에서 덜렁 했다가 또 만약에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복당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덜렁. 예, 응? 고민이 많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근데 지금 또 어쨌든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의원님이 복당하실 수도 있다. 또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자 또 이제 반발의 목소리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친문 의원들 중에. 당연히 그렇겠죠. 저 반문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뭐 사실은 걱정하는 지점 중에 그런 게 있는 거고 예. 왜냐하면 제가 친문 패권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예, 당시에. 또 조국 사태에도 굉장히 비판을 했고 예. 그다음에 운동권의 어떤 기득권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을 한 입장에서 네네. 그분들이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뭐 많이 바뀌긴 했죠. 옛날에 그 정도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이제 있는 상태에서 그 상처들을 서로 갖고 있는데 예. 이것을 이제 얼마만큼 맞춰가고 또 점진적으로라도 이제는 저도 이제 과거보다는 조금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처럼 막 거칠게는 안 하겠죠. 하지만 예. 방향성에 대해서는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런 생각은 저는 뭐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중도층의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다면 민주당의 변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도 어찌됐든 조금씩이라도 저도 함께 이 부분을 유도해 나가야 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내가 그러면 얼마만큼 역할을 하고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 것이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민주당에 만약에 함께 한다면 다시 함께 한다면 예. 그럼 내가 이 당에 기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 되죠. 이재명 대표는 왜 복당을 제안하셨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이 어떤 지금 총선과 일련의 향후의 어떤 예. 일정 정치 일정에 있어서 예. 힘을 보태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여하튼 어떻게 보면 민주당 안에 있는 분들보다도 예. 또 제가 굉장히 그 비판을 조목조목 잘하는 부분들도 윤석열 있었고 현 정부에 대해서. 그렇죠. 예. 또 실제로 또 제가 애초에 그 정권 초기부터 대선 때부터도 제가 여러 가지 지적했었고 그게 또 많은 대중들한테 좀 이 공감도 얻고 있고 하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힘을 서로 보태면서 같은 방향에 대해서 좀 연합을 하는 이런 의미가 있겠죠. 통합을 하는 근데 예.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근데- 힘을 보태달라 이런 거니까 힘을 보태달라. 네. 어, 한마디로. 이상민 의원이 그 국힘으로 갔을 때도 저도 좀 비판을 했는데 정당을 바꾼다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자기의 정체성, 가치관 이런 것들을 왜 바뀌었는지 유권자들을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이현주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문제는 뭐냐면은 그쪽으로 건너가신 다음에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좌파 운동권 정권이다 규정하고 좌파 운동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예.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좌파들의 폭주, 좌파 폭주 뭐 이런 식의 그 비판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극우적인 비판인데 그것 때문에 네. 당연히 그분들도 불쾌하셨을 거고 예. 그런데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의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권에 대한 문제의식 그거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그때 문재인 정권 때만큼 있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아하. 왜냐하면 그때는 그분들이 기득권이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다만 이제 그때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오면서 이 말이 굉장히 저 스스로도 이 음. 진영에 좀 매몰된 그런 말들을 표현들을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게 서로 상처가 있는 거죠. 근데 예. 제가 생각할 때 예. 이제 이런 걸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제 진영이 좀 다른 쪽에서 예. 힘을 합해서 뭔가를 같이 싸워 나간다. 이것은 불가능하겠죠, 결국은. 예.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이 부분은 극복해야 될 만약에 함께 한다면 음.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아하.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이상민 의원도 음. 민주당에 있으면서 과거에 그죠? 보수 정권이나 이런 데 비판하거나 예. 이런 게 막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런 걸 다 꺼내 가지고 얘기를 음. 하기 시작하면 같이 못 하는 거죠. 예. 이상민 의원 네. 같은 경우 가셔도 쓴소리를 좀 하시더라고요. 이번에도 음. 대통령 비서실장 잘라야 된다라부터 사과해야 된다라든지. 저는 아직 안 갔습니다. 늘 그런 문제인데 지금 아니 왜냐하면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라고까지 하신 그 정당에 다시 들어간다는 게 어떤 해명 없이 정당이라기보다는 문재인 정권 내지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친문 패권에 대한 비판을 했던 예. 건데요. 예. 뭐 지금은 어쨌든 살아있는 권력은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사실은 좋은 평가를 못 받았죠. 예. 그런 면에서 일부는 제가 좀 과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예. 저는 또 일부는 제가 했던 지적들이 맞는 얘기들도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 어떻게 조화시켜 나가느냐 이런 과제는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그다음에- 이거는 예. 제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음. 복당을 한 다음에 고민할 문제인 그러니까- 것 같고요. 예. 아직은 결정된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저는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런 제안을 받은 것들도 상태고. 이런 것들도 제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극복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변화를 유도해야 될 부분도 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이것보다는 저는 뭐 어차피 진영이 좀 다르고 이렇게 해서 어떤 반윤이라는 그거 하에서 다양하게 좀 힘을 모으자라는 취지에서 요청을 하신 거기 때문에 예. 숙고해 보겠다. 그렇죠. 이거는 어차피 이제 전제에 있는 것이고 이거보다는 이제 그럼 미래 지금부터 그러면 내가 그럼 함께 했을 때 민주당의 변화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정권 심판하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 대표 체제 예. 여기에서 또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신이 있냐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예. 이런 고민들을 해야 근데 되겠죠. 아니 뭐 반공이면 그 아래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반윤이면 모든 게 용서되느냐?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원님께서는 이제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같은 거 반대하셨지 않습니까? 예컨대 동성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 자체를 굉장히 강하게 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민주당의 지향하는 리버럴한 마무리해 자체랑은 주세요. 굉장히 예. 달라지잖아요. 현안으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예. 아니, 그 답변 그런 듣고. 거는 민주당 안 해도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민주당에 함께 하더라도 좀 민주당의 약간 오른쪽에 있겠죠. 그것은 그래서 그 다양성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제 수권 정당으로서 예. 그 오른쪽에 어떻게 보면 저는 스스로 민주보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민주주의 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진보적이고 아직도 반대하시는 거죠? 차별금지법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유보적이에요. 네. 예, 반대하시는 거죠? 뭐 딱 잘라서 여기서 뭐 이렇게 굳이 반대라고 여기서 하기는 입장 그렇지만 확인할 자리는 아닌 것 저는 같고요. 예. 저는 그런 이슈가 그렇게 대중정당에서 본질적인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건 제 생각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논할 건 아니고 더 큰 대의에서 지금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힘을 합해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럼 막으려면 어쨌든 야당으로서 막아야 되는 건데 민주당이라는 제1야당이 지금 조금 더 잘하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중 같은 경우도 솔직히 제가 만약에 표를 찍는 입장에서 있다면 지역구에서 표를 찍는데 정말 사실은 나하고 꼭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썩 마음에 들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 심판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돼? 이런
그 실어줄 수밖에 없지 않아?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저도 예. 그런 거예요. 뭐가 딱 다 마음에 들겠어요. 그래서 고민이 있는 거. 근데 결단하지 안 하신 거고. 꼭 힘을 여기다 실어줘야 돼? 아니면 3당에 실어줘야 돼? 예, 알았습니다. 네, 그런 현안으로 고민이 넘어가죠. 있는 거죠. 네. 예. 자, 현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아니면 이제 뭐 이거 고민하고 투표 안 계시고. 해도 되는 거고, 그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 마음에 안 드니까 투표 안 할래.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최종 결정 아직 안 한 상태이시고. 예.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일단 뭐 봉합되는 분위기다. 뭐 일각에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의원님은 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한동훈의 누구의 대세가 완승이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완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 지금 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아 처음 듣는 말씀이세요? 네. 아 그래. 아 그럼 아니 대부분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완승입니까? 완승이라기보다는 굴복이죠. 아 대통령이 굴복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굴복한 거죠. 대통령에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무슨 이렇게 자세하게 아하. 이렇게 돼서 예를 들면 사퇴하라고 했는데 사퇴 의사를 분명히 이제 안 밝히고 그냥 슬쩍 물러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물러날 것이다. 예. 이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론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예. 일반 대중이 볼 때는요. 그냥 예. 그 사진 한 방으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 폴더 인사 90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사했던 장면. 여기에 상하관계는 이렇게 돼 있네. 여당의 당대표가 예. 대통령의 완전히 굽히네. 한 방에 그냥 완전 폴더 인사를 하면서 90도로 절하는 관계네. 이 사진 그리고 톡톡 어깨 툭툭 치면서 아랫사람 하대하듯이 하네. 근데 그 장면이 정말 화재가 나서 예. 울부짖는 그 상인들 그 화재 현장에서 그렇게 하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요 그냥 예. 직관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 그 과정이에요. 김정숙 여사한테도 90도 폴더 인사를 했거든요. 그분이 여러분한테 폴더 인사를 누가? 하거든요. 아니 한동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이게 딱 거는 민주당이거든요. 그 사진 한 방 가지고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해석들을 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저는 제가 주변의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 자기 생업에 바빠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 경위를 다 알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저는 김정수 여사 그건 잘 모르겠는데 예. 이게 어떤 일들이 막 있고 나서 벌어진 사진이에요. 아, 그리고 이 사진이. 사진 자체가 아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연출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연출한 대로 먹혔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또 아마 제 생각에 연출한 것 같은데 신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어떤 의미 있는 워딩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상황이 이렇게 되고 어쨌든 뭔가 있었지만 뭐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대단하게 뭔가 막 치고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사과 얘기를 본인 입으로 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냥 국민 눈높이란 말 한마디 했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일상을 살고 있는 국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상하관계 위계관계가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그냥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죠. 저는 뭐 우리가 정치인들끼리야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예. 고관여층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정들은 그런 직관적인 데서 나온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의원님. 근데 지금 이제 여론조사 수치를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면 엠브레인 리퍼블릭과 케이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공동으로 조사했는데 21일부터 24일까지 이제 무선 전화 면접 100%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대한 그 긍정 평가 47%였습니다. 근데 같은 조사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송에 대한 긍정 평가는 31%다. 그래서 이게 47% 대 31%.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지지도가 좀 확연하게 높아진 상황을 보면서 어떤 국민의 여론 자체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들어준 것이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동정 여론이 좀 올라갔겠죠, 당연히. 저도 약간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동정 여론입니까? 아니 이게? 막 그렇게 막 하니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면서 저는 한 위원장에 동의하지 않지만 예. 약간 동정심이 생기더라고요. 대통령에게 당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좀 힘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당연히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이제 선거라는 것은 이번 정권을 심판하는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바로 정권을 이어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3년 남았어요. 예. 3년 넘게. 네. 그래서 이번 정권에 대한 심판이고 향후에 남은 기간의 정권 동안 견제를 얼만큼 세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한동훈 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정말 모든 것을 집어삼킬 정도로 한 50 몇 퍼센트 지지 뭐 이런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으면 이분의 어떤 그것이 개인적인 지지를 올릴 수는 있어도 음. 총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 네. 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이제 이게 사과 문제 이 네. 문제가 여전히 아직 풀리진 않고 있고 하지만 대통령실이 일단 고민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 장관, 김경률 비대위원도 이제 추가 언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대통령이 어떤 그 언론과 인터뷰 방식으로라도 유감 표명이라도 하고 지나갈까요? 아니 그 정도는 하겠죠. 왜냐하면 이 상황이 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리스크 차원이 아니고 예. 사실은 거의 게이트 차원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외신에도 막 나오고 있고요. 스캔들이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백 스캔들 이렇게. 그래서 이 지금 상황은 단순히 또 백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특검 문제, 그죠?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 어떤 백 문제도 계속 이렇게 시간 끌고 하면서 이게 엄청 커지고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어떤 그다음에 이 주가 조작에 대한 수사를 왜 하냐냐 이런 것도 권력기관의 어떤 권력기관이 권력 앞에서 위축되는 이 문제 예. 이런 모든 것을 재반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국정농단으로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옛날에 대선 때처럼 그때 무슨 줄리 의혹이라든가 뭐 학벌 위조인가요? 뭐 예. 학력 위조인가? 그런 거 있었을 때 대선을 앞두고 그래도 이 사람 찍긴 찍어야겠는데 이 부인 때문에 좀 찍는 게 좀 뭐해. 예.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억지로라도 찍어주고 싶은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 하고 예. 이미 대통령이 됐는데 음. 그런 상태에서 이 수많은 것들이 그 이후에 밝혀졌고 그다음 의혹이 더 많이 제기되고 이것이 국정농단의 수준으로까지 의심이 막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자 그런데 이게 유감 표명 내지는 사과하면 됐어 이렇게 할 것이냐 저는 그 상황은 넘어갔다고 봐요. 예. 그래서 대통령이 아마 저는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유감 표명이라도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막 외신도 나오고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 문제도 이것이 어떻든 폴더 인사로 일단락은 됐지만 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과는 안 할 거예요. 제 생각에. 사과는 안 유감 할 표명 것이다. 정도로 할 유감 거예요. 표명 정도 한다. 그러면서 또 어떤 그 몰카인가 그 뭐죠 취재 윤리 얘기 이런 걸 같이 함정 막 취재. 하면서 또 변명도 같이 할 겁니다. 아.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예. 이미 그렇게 변명해서 또는 사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차원의 사건들이 아니다. 이것은 거의 게이트다. 이거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게이트다. 예 그거는 수사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다. 예, 이 저 핸드백 문제도 어쨌든 아무리 못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많이 보잖아요. 예. 거기서 대가관계까지 있으면 뇌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도 있고 뭐도 있고 막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국민들 누가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맨날 하는 말투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 이 자기가 어떤 혐의가 있고 그것에 대한 동영상까지 있고 다른 어떤 혐의까지도 막 있는데 그것을 사과하고 그냥 수사 안 받고 넘어갈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빨리 이런- 받을수록 좋아요 수사를. 수사를 빨리 받을수록 좋다. 권력이 더 약해지기 전에. 아. 그렇죠. 그러면 사과하고 수사 받으면 음. 그래도 조금의 어떤 감정이 좀 국민적 정서가 좀 그럼 가만히 되고 할 수사가 텐데. 진행되면 아직 대통령에게는 기회가 더 남아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그건 이제 결과에 따라 다르겠죠. 수사 결과에 예. 따라서. 아하.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제 3지대 얘기하고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 그 새로운 미래 이석현 공동창당 준비위원이 나와서 이낙연 전 대표가 개항을 왜 가냐? 이준석 대표야말로 안철수 의원과 붙으면 1,000만 명 관객이 넘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발언을 했더군요. 천만. 관객이 1,000만 명 넘을 거다. 하면서 이제 뭐랄까 이 리쌍 브라더스 연대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현주 의원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대표.
그냥 함께 갈 수 저는 있을까요? 저 같으면 예. 상대가 어디 나가는 얘기는 좀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럼 어디 나가라. 왜냐하면 다 어렵잖아요. 아니 우리 다 알잖아요. 삼지대에서 어. 지역구 나가는 게 쉽습니까? 그것은 나가서 거의 희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생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예. 1대1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공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했을 때 이거 예. 안 받아버리면 굉장히 속 좁은 사람이 되고 아하. 받으면 사지로 가는 것이고 예. 근데 그 사지로 갔는데 그래도 박빙으로라도 어떻게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이 양당 어떻게든 지금 이 선거가 지금 심판 선거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게 지금 만약에 지지율이 정말 조금밖에 안 나온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분의 서로 간의 어떤 지지율일 수도 있지만 꼭 개인의 역량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구도의 문제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완전히 망신인데 이거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냐. 어디 나가라. 예, 저는 솔직히 이제 삼지대 같은 경우에는 예. 조금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렇게 조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나가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과거에 저는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같이 하고 예. 굉장히 많은 꿈을 꿨지만 예. 그때 그때 상황보다 지금 더 나은가? 어렵다. 저는 살짝 이렇게 그렇진 않다고 보고 왜냐하면 그때는 안철수 지금 많이 실망했지만 예. 그때는 안철수 팬덤. 그 팬덤이 엄청났고요.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철수 개인의 지지율이 거의 50%만 이랬던 걸로 제 대선 지지율이. 대선 때는 그 30몇 %로 잠깐 한 2주 정도. 네. 당시 2017년에 문재인 후보랑 근데 이 국민의당 늑박한 할 적이 한 때 2주 정도 있었습니다. 국민의당 할 때는 아마 예. 그게 한번 마무리해 주십시오. 저 서울시장 막 이럴 때였기 예. 때문에 막 팬덤이 할 때 있던 막 상태였다. 엄청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정도의 어떤 폭발성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예. 약간씩 있긴 하지만 조금 모자라죠. 그래서 예. 이게 저는 이제 어디로 나가라 굉장히 뭐 좋은 얘기인데 예. 서로 자기가 나가겠다는 건 모르겠는데 아하. 너 나가라 하는 거는 그 양쪽 다 지금 뭐 새로운 쉽지 않은 미래든 얘기. 개혁신당인 서로 어디 나가라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뭔가 좀 안 좋은 시그널인 건 분명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려운 자리인데 나와주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현주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